요선 PD님 2000년에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식 투자 수익률 대회를 개최를 했대요. 자, 그럼 여기 참가자가 누구냐? 펀드 매니저 네. 4명, 네. 일반 투자자 4명, 네. 그리고 원숭이 1마리였습니다. 원숭이? 네, 총 9명이 네.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네. 자, 누가 우승했을까요? 원숭이가 눈에 띄네요. 네. 그리고 원숭이가 우승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왔겠죠? 예, 실제로 원숭이가 우승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2.7%였어요. 그게 1등이에요? 네, 그게 1등이었어요. 2.7%만 손해봐서 1등이었어요. 펀드 매니저는 13.4% 손해봤고요. 몇 개월이길래 마이너스지 다? 한 5개월 동안, 아, 네. 5, 6개월 동안 했는데,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마이너스 28.6%. 아, 그러면 원숭이가 어떻게 종목을 골랐냐? 네, 주식 시세표 신문에 이렇게 쫙 펴줘놓고 거기에 다트를 얹어가지고 맞추는 걸로. 그냥 운빨로 했더니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왜 이렇게 됐느냐? 뭐 간단하죠. 주식시장은 복잡계니까. 네. 예측 불가능하니까. 네. 예.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복잡계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인간관계, 비즈니스, 정치, 뭐 심지어 자연의 대부분의 것들도 다 복잡계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복잡계라는 것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파악한다 하더라도 복잡계를 위한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인간관계가 복잡계라는 걸 알아요, 저는. 네. 뭐 많은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인간관계를 복잡계적 관점에서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대하고 있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복잡계로 사회를 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하고 복잡계적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책이 바로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네. 이게 왜 제목만 보면 뭐 이게 사회 갈등에 관한 책으로 보이는데 이 책이 왜 복잡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저번에 같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네. 갈등을 복잡계로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처한 갈등과 분열을 복잡계적 관점에서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다른 복잡계에 어울리는 방식을 또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열의 시대에서 알려주는 복잡계에 관한 통찰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저는 이 책 보면서 그 내용이 딱 나왔을 때 읽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 요것만 뭔지 제대로 알아가도 책값은 다 했다. 오. 네,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가 10배 똑똑해진 기분이에요. 오, 그래요? 세상을 바라본 눈이 그 자리에서 바로 확 바뀌더라고요. 뭔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의 핵심은 딱 두 단어로 떨어집니다. 하나는 시계 문제, 다른 하나는 구름 문제예요. 시계 문제가 일단 뭐죠? 시계 문제는 기계적이고 네. 파악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문제입니다. 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기계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분해해요. 분해해서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다시 고쳐서 재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대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제트 엔진, 컴퓨터, 네.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계 문제는 복잡계는 아닌 거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가능한 문제니까. 네. 분해가 가능하니까. 아. 예.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네. 바로 시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반면에 구름 문제는 뭐냐? 구름 문제는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한 속성을 가집니다. 구름 문제가 복잡계군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날씨라든가 네. 아니면 기체 분자의 움직임이라든가 네. 이런 게 이제 구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복잡계, 복잡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네. 그냥 단순히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복잡해지느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 그 피드백 골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A가 바뀌면 B가 바뀐다. 이걸 알아요. 네. 이렇게만 움직이면 그건 시계 문제입니다. 아.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분침이 한 바퀴 돌면 시침이 한 칸 움직인다. 네. 예, 이렇게 A가 바뀌면 B가 바뀐다. 이렇게만 하면 이건 시계 문제거든요. 그런데 구름 문제는 뭐냐? A가 바뀌면 B가 바뀔 줄 알았는데 C도 바뀌고 D도 바뀌어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복잡해지죠? 근데 D가 바뀌니까 다시 A도 바뀌어. 이런 게 이제 피드백 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A 하나만 바뀌었는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나요? 예측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복잡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시계 문제는 어떤 거고 구름 문제는 어떤 건지 사례가 있나요? 요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스펙트럼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구름 문제와 시계 문제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더 구름 문제에 가깝다. 네. 요건 조금 더 시계 문제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구름 문제에 가까운 네. 그런 문제들은 구름용 도구를 써야 합니다. 구름용도. 예, 시계 문제를 작업할 때는 시계용 도구를 쓰고 네. 구름 문제를 작업할 때는 구름용 도구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갈등 해결 방법, 대화와 소통, 네. 요거는 구름 문제에는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갈등,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뭔가 오해가 있었다거나 이런 거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풀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네. 요건 이제 시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깊은 갈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갈등,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갈등 같은 거, 이런 거를 대화와 소통으로 해소한다? 안 되거든요. 왜 100분 토론에 양쪽 패널 나와갖고 얘기하고 나면 다음날 신문에서 막 서로 싸우기 바빠요.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더 난리가 나요. 예, 왜 그러느냐? 복잡 계정 문제니까. 대화 같은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해결해서 해결한다는 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요. 복잡계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겠다? 이거는 드라이버로 날씨를 맑게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세상에.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요거를 분열의 시대 책의 주제인 갈등 해결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시계 문제로 보면 갈등이 발생했다는 건 뭐냐? 뭔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뭔가 고장났으니까 갈등이 생겼어.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에서 최선책은 뭐냐면 갈등을 수리를 해결한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바라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 문제가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장애물을 해결하는 게 시계 관점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럼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 사과, 설득, 토론, 협상, 중재 이런 방법들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거죠. 오, 되게 좋은 방법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뭐 나쁜 게 아닌데? 네. 뭐가 문제야 싶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갈등은 아까 말씀드린 갈등 시기의 수리 이론으로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책의 저자는 뭐 어느 정도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만나는 갈등이 한 95% 정도? 이 정도로. 대부분의 갈등이 해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극심한 양극화에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네. 왜냐? 오늘날의 갈등은 더 모호하고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시계용 도구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노력들이 효과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른 방법을 이제 구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초점을 겉모습에서 밑바닥으로 옮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까 전에 이제 겉모습만 보면은 서로 화해해, 서로 대화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진짜 원인, 갈등을 일으키는 힘, 그 자체를 탐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책에서는 근본적인 지형 재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형 재형성?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복잡계적 방법이라는 게 그 구름 문제 도구라는 게 뭔가 좀 뜬구름 같은데 싶을 수도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더 잘 번다? 그쵸.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뭐 아이의 성적이 오른다거나. 네. 아니면 뭐 외식을 더 자주 하거나. 네. 네, 그쵸. 이 얘기 나오니까 제 아내도 그렇지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행복도는 올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게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마저도 그 행복이 엄청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의 행복 수준을 높이려면요.
그냥 어떤 일회성적인 것 아니면 어떤 조건을 하나 바꾸는 거 네. 이게 아니라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네. 즉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네. 반대로 불행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파악을 하고요. 네. 그럼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강화하고 네. 불행하게 하는 요소는 약화하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네.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가족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시계 문제로 바라보잖아요. 네. 그럼 그냥 돈이 더 많으면 해결이 돼요. 그럼 뭐냐? 돈을 더 벌거나 네. 아니면 지출을 줄이거나. 그럼 이 가족의 갈등은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밑바닥을 안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다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나요? 아닐 수도 있죠. 저 아닌 가족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럴수록 가족끼리 더 똘똘 뭉쳐가지고 더 돈독해지는 집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실제로 문제가 없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네요. 뭐냐면은 뭐 실제 수입이나 지출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이 적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씀씀이가 많다고 느끼거나 그러면 현실은 괜찮은데 불만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갈등이 해결이 될까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이를 표출하는 방식에 있다라고 근본 원인을 다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냐? 뭐 돈을 더 벌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표현을 바꾸는 걸 우선순위에 두고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존 가트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랑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시는데 그러니까 커플 아니면 가족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해오신 전문가분이신데 이분에 따르면은 비난, 경멸, 방어적 태도, 비역조적 태도를 보이면은 그 커플은 깨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즉 가정에 갈등이 있다면 네. 가족끼리 비난, 경멸, 방어적 태도, 비협조적 태도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표현을 바꾸잖아요. 표현을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표현을 바꾸면 상대방을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내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면 불만을 참아내는 정도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도 바로 짜증내고 막 승질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넘어가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러면 당연히 아끼는 마음도 커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상대방한테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또 커져요. 상대방을 더 좋게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여러 영향들이 단지 표현을 바꾸는 거, 그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 같네요. 맞아요. 나비 효과예요. 그리고 나비 효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복잡계 효과죠. 자, 이 모든 시작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시계의 문제가 아니라 구름 문제라는 걸 파악했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살면서 막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막막한 문제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도 안 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딱 한번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름 문제인가? 뭔가 이렇게 답이 안 모이는 거 보니까 시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이런 걸 구별하는 지혜가 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더 많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거 구름 문제와 시계 문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책값한다. 네, 진짜 딱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많은 고민거리들, 많은 문제들이 그중에 혹시 구름 문제가 있진 않았을까? 그거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확 뜨인다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런 지혜들이 진짜 가득한 책이 이 책입니다. 분열의 시대. 이게 대단해. 시계 문제, 구름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복잡계적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많은 사례들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더 똑똑하게 살아가고 싶으시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이 말하는 대로 갈등을 해소하고 싶으시면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